안녕하십니까. 일일 모의고사 3회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계급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우리가 계급제는 그 의의를 봐보면 인적 특성에 기반한 공직구조를 우리가 계급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의미한다. 바로 신분질서라든지 또는 교육제도와 연계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계급제는 기본적으로 그 기반을 봐보면 농업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농업사회의 전통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의 특징을 봐보면, 첫째, 3, 4계급으로 구분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래서 선어 계급으로 구분이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수평적 융통성은 대단히 높습니다. 수평적 융통성, 이것은 대단히 높고, 그러나 수직적 융통성은 대단히 낮다. 그러니까 승진은 쉽게 잘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봐보면 여기는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반 행정가 지향성을 지니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것은 직업공무원제와 융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고, 직업공무원제도 유럽의 공직분류제도고, 유럽의 총원제도고, 그리고 계급제는 유럽의 공직분류제도이기 때문에 두 개가 융합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림으로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여기가 평민이고, 여기가 중인이고, 여기가 귀족이고, 수평적으로는 분업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고 이렇게 신분질서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계급제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면 계급제는 개인의 자격, 능력, 학벌 등에 의해 분류된 계급에 따라, 그렇죠, 개인의 자격이나 학벌이나 이런 교육제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에 분류된 계급에 따라 직무가 부여되는 제도이다. 그렇습니다. 계급제는 정치적 민주화가 꽃을 피우기 훨씬 전부터, 즉 절대완조 시대 농업사회에서부터 존재했던 거죠.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공직분류체계의 기본 틀로 형성되었다. 그렇습니다. 사회의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고 산업사회가 고도화됨에 따라 많은 나라가 계급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직위분제를 도입하고 있다. 왜냐하면 계급제는 수평적 분업화가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는 공직분류인데,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수평적 분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뭐다? 계급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져 있는 이런 공직분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동일계급 동일보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3개 정도로만 나눠놨기 때문에 아주 단순한 보수체제를 가지게 되고 단순한 공직분류구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순하고 융통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수평적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자유롭게 이렇게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융통성이 높아서 그 활용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면 틀리죠. 계급제는 직위분류제에 비해 분류구조와 보수체계가 단순하고 융통성이 높아서 최근에 와서는 오히려 이런 융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직위분류제 위에다가 계급제를 가미하는 형태의 공직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이죠. 2번 계급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계급제는 직업공무원제와 융합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제도이기 때문에 강력한 신분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 장립에 기여합니다.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력 활용의 신축성과 융통성이 높죠. 그 다음에 신분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수평적으로 자유롭게 이동이 이루어지는 순환보직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제고하기는 곤란합니다. 그 다음 한번 공직에 들어오면 강력한 신분보장을 통해서 수십 년 동안 일하기 때문에 단체 정신이라든지 조직에 대한 충성도 확보는 용이하죠. 그러면 4번은 맞고 3번만 틀린 지문이죠. 3번 사람을 기준으로 공직을 분류한 계급제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순환보직을 통해서 다양한 업무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그걸 일반 행정가주의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직의 자리가 비었을 때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공직에 여기에 자리가 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남는 인력이 있다면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 충원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상위계층도 마찬가지예요. 상위계층도 여기에 자리가 비면 다른 곳에 잉여 인력이 존재한다면 이쪽으로 이동시켜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외부 충원을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분질서와 계급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대단히 강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은 강력한 신분 보장을 받는 직업 공무원제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이 안정적으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3번의 답은 2번만 틀리고 나머지는 맞는 지문입니다. 4번 계급제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업무 분담과 직무 분석으로 합리적인 종원관리 및 사무관리에 유리하다. 그럼 틀립니다. 여기는 업무 분담이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수평적으로 분업화가 돼 있지도 않고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5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하고 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복사 한 장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업무 분담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직군, 직렬, 직류를 구분하는 것을 우리가 직무 분석이라 그러는데 그런 구분이 전혀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원관리나 사무관리에 불리합니다. 계급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를 통해 전문화되고 체계화된 조직관리가 가능하다. 계급에 따라서 권한과 책임이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다? 수평적으로 철저하게 분업화하고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분업화돼야지만이 체계적인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고 전문화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순환보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문화된 조직관리가 이루어지기도 어렵고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나눠져 있지도 않기 때문에 체계적인 조직관리도 곤란합니다.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따르는 직무급 제도를 통해 합리적인 보수 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그럼 틀리죠. 이렇게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는 보수 체제가 직무급인데 직무급은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른 보수 지급으로 직위분류제에서 이루어지는 보수 체제가 바로 직무급이지 계급제에서 이루어지는 보수 체제는 생활급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3번도 틀린 지문이죠. 4번 담당할 직무와 관계없이 인사배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자유롭게 순환보직이 이루어져서 인사배치가 이루어집니다. 인사배치의 신축성과 융통성을 확보하기 용이하다. 그렇죠. 그러면 4번만 옳은 지문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직위분류제에 대한 설명이지 계급제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4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5번 직위분류제의 출발에 영향을 미친 것을 모두 고르면 그럼 우리가 직위분류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위분류제는 의의를 봐보면 이것은 뭐다? 직무의 특성에 따른 공직분류예요. 직무의 특성. 근데 이 직무의 특성은 크게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직무의 종류 또는 직무의 종류를 직무의 성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직무의 성질 그리고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중요도, 책임도 여기에 따라서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그 출발을 봐보면 산업사회를 배경으로 해요. 기반으로 보면 산업사회를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여기는 세 번째로 그 특징을 봐보면 첫째 이것은 계급이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세분화되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수평적 융통성은 대단히 낮습니다. 딱 전문성에 입각해서 공무원을 채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이동을 하지 수평적 융통성은 높지 않아요. 다만 수직적 융통성은 높습니다. 언제든지 능력이 뛰어나면 승진을 통해 가지고 상위직급으로 이동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직적 융통성은 높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봐보면 이것은 일반 행정가주의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 행정가주의를 지향하죠.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전문 행정가를 지향한다. 예,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행정직군, 기술직군 이렇게 나누고 행정직군도 여기에 일반행정직렬, 교정직렬 나누고 일반행정직렬도 그 내부에 일반행정직류, 국제통상직류, 재경직류, 세무직류 이런 식으로 나누죠. 이건 이제 다 뭐다? 바로 직무의 종류에 따라서 구분한 거죠. 그리고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아주 세분화해놔요. 아주 세분화해 놓은 것이다. 이것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18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18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은 직무의 뭐에 대한 것이다. 바로 중요도, 난이도, 곤란도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8등급으로 이렇게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구분하고 있는데 직무를 구분하고 있는데 이 직무의 종류를 나누는 것은 가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가학적 관리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고 그리고 여기 직무의 곤란도, 난이도,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것은
이것은 보수의 형평성을 기준으로 나누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다. 그러면 이 정도만 놓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첫째, 이것은 가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거죠. 특히 바로 직무 분석, 바로 여기 이렇게 직군, 직렬, 직유를 구분하는 거. 여기가 이제 직군, 직렬, 직유를 구분하는 것인데, 이렇게 직군, 직렬, 직유를 구분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바로 가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은 거고, 직무의 중요도, 난이도, 곤란도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 여기가 바로 등급인데, 등급은 바로 보수의 형평성을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가학적 관리론의 영향을 받았다, 그럼 맞죠. 그 다음에 정신 고용 보장을 특징으로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직위분류제는 미국의 실적주의와 연계되어 있고, 미국의 실적주의는 약한 신분 보장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 고용 보장은 아니죠. 그리고 등급 18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은 보수의 형평성을 위해서 18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보수의 형평성을 요구하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각각의 전문 영역별로 따로따로 시험을 봐가지고 공무원을 채용을 해요. 이쪽은 이쪽의 전문 지식을 시험 보고, 이쪽은 이쪽의 전문 지식, 이쪽은 이쪽의 전문 지식을 시험 봐서 공무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실적주의가 바로 시험주의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시험주의를 전제로 해서 직위분류제가 출발한 것이다. 그럼 맞죠. 그래서 기억번, 디귿번, 리을번만 옳은 지문이 되고 니은번은 틀린 지문입니다. 6번,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일 직렬에서 장기간 근무하기 때문에 전문가 양성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렇게 직렬이 딱 만들어져 있으면 이 직렬 내에서만 이동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결국 어떻게 되더라. 바로 전문가주의를 지향해 나가죠. 전문성을 제고하기가 용이합니다.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이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는 직무급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용이하다. 그렇죠. 바로 직무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직무급 체제를 확립하기에 용이합니다. 직무의 성질, 내용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그렇죠. 직무의 성질이 바로 직무의 종류이고 종류가 바로 직무의 내용입니다. 에 따라 공직을 분류하므로 채용이나 승진 등의 그쪽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가 용이하죠. 그래서 채용이나 승진 등 인사 배치에 합리적인 기준을 제공해 주는 거죠.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을 배치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죠. 공직을 먼저 이렇게 나눠놓고 여기에 적합한 인재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공무원을 채용을 하기 때문에 바로 특정 직위에 맞는 사람을 채용합니다.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상황 적응적 인사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 뒷부분이 틀렸습니다. 이거는 아주 구체적이고 경직적인 제도예요. 그렇죠. 일일이 철저하게 분업화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뽑아 나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것은 유동적인 환경에 잘 대응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새로운 업무가 등장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맞지 않아요. 또 여기는 1인이 담당할 업무량으로 나눠놨지만 환경의 변화로 이게 한 10명 이상이 해야 될 업무로 변화됐다 하더라도 여기에 빠르게 대응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직위나 직무의 변화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제도가 직위분류제라서 4번이 틀린 지문이죠. 7번, 직위분류제의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준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각 등급별로 직급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하고 여기는 어느 정도의 곤란도와 난이도에 입각한 업무를 수행하는지를 여기다 다 써놓고, 그리고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 지식이 필요한지, 또 이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지, 업무 방법이나 필요한 지식이나 곤란도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무성적 평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요. 바로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공무원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을 제시해 준다는 장점이 있죠. 그 다음 여기는 철저하게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분업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위 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죠. 전문 직업인을 양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행정의 전문화에 기여한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같은 직렬 내에서만 이동하도록 해서 한쪽으로만 이동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바로 전문성 제고가 대단히 유리하죠. 조직과 직무의 변화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6번 문제에서도 봤던 것처럼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새로운 직무가 생겨나면 어느 누구도 담당하지 않고, 또 1인이 담당해야 할 업무의 양으로 나눠놨지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업무로 변화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빠르게 대응하기는 어려운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7번의 답은 4번만 틀린 지문이죠. 그 다음 8번, 직위분류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한다. 그렇죠. 먼저 직무를 나눠놓고 그 직무에 적합한 인재를 뽑기 때문에
특정 직무에 대한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임용 대상으로 합니다. 동일 직무에 대한 동일 보수의 원칙인 직무급 체제의 확립이 용이하죠. 개방형 인사제도를 기반으로 운영되며 그렇습니다. 여기는 모든 계급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져요. 모든 계급에서 외부 인사를 채용할 수가 있게 돼 있죠. 공직 내부에서 수평적 이동 시 인사 배치가 유연함과 신축성이 있다. 틀렸죠. 여기는 수평적으로는 이동이 어렵습니다. 서로 전문성이 다르기 때문에 수평적 이동은 어렵죠. 조직 개편이나 직무의 불필요성 등으로 인하여 직무 자체가 없어진 경우, 만일 여기가 1인이 담당할 업무의 양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직무가 없어졌다. 그러면 그 담당 공무원은 퇴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약한 신분 보장이죠. 그 직무 담당자는 원칙적으로 퇴직의 대상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8번, 9번. 사람을 기준으로 한 공직 분류는 바로 계급제를 이야기합니다.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 보장이 용이하다. 맞죠? 개인의 능력과 자격을 기준으로 한 공직 분류는 이것도 계급제를 이야기하죠. 일반 행정과 양성에 유리하다. 그렇죠. 순환 보직이 이루어지니까. 직무 분석을 통한 직무의 구조적 비율에 중점을 둔 공직 분류는 바로 직위분리제를 이야기하고, 여기는 개방형 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공직 개방이 용이하다. 맞죠? 직무의 난이도와 책임도를 기준으로 한 공직 분류도 바로 직위분류제를 이야기하는 거고, 여기는 순환보직이 아닙니다. 전문행정과 주의를 지향하기 때문에 순환보직을 통한 탄력적 인력 운영이 용이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죠. 그럼 9번의 답은 4번만 틀린 지문이겠습니다. 10번, 계급제는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직업공무원제 확립에 유리하며 직위분리제는 인력 활용의 융통성을 높여준다. 틀렸습니다. 직위분리제는 이 수평적 이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력 활용의 융통성은 저하되죠. 계급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직위분리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하다. 틀렸습니다. 계급제는 폐쇄적 임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면 새로운 인재를 뽑아내기가 어려워서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거고, 직위분리제는 개방형 임용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급에서 신규 채용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환경이 변화되면 그 환경에 맞는 인재를 뽑아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뽑아서 채용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위분리제가 계급제보다는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뛰어납니다. 물론 직위분리제도 아주 경직된 인사체제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에 의해서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져요. 다만 계급제보다는 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하죠. 계급제는 인사권자에게 보다 많은 재량권과 융통성을 주어 리더십을 강화시켜준다. 맞죠? 계급제는 수평적으로 자유로운 융통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인사권자가 자유롭게 전직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로 인사권자의 리더십을 강화해주는 부분이 있죠. 직위분리제는 계급 간의 수직적 이동은 용이하죠. 다만 수평적 이동이 곤란하죠. 그래서 4번도 틀린 지문이고 옳은 지문은 3번만 옳은 지문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틀린 문제에 대한 복습 여러분들이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